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일 다루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독일 가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외신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좀 간략히 정리해 보면요. 네, 지금 오늘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 같이 회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관련해서 이제 속보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몇 가지 좀 중요한 얘기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교라는 것이 왜 항상 하기 전에 현안이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매개로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핑퐁 외교라든가 무슨 팬더 외교라든가 이번에 독일 메르켈 총리하고 할 때 이제 팬더 외교다 해가지고 이제 팬더를 한 달 전에 중국이 선물했죠. 선물한 거.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매개로 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의 외교 인문학 외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문학 외교. 네.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저서 운명이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앞에 보면은 중국의 이제 명언집에 나오는 하나의 문구로 시작을 하는 대목이 있는데 장강후랑 후천랑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강이라는 것이 양쯔강 아니겠습니까? 예. 거대한 물이 이제 앞을 밀어내면은 뒤에 또 다른 물이 따라간다. 이 부분을 시진핑 주석이 언급을 하면서 그래요. 낯설지 않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중국 이민들에게 낯설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잘 풀어낸 것 같습니다. 넥타이도 화제가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붉은색, 중국 좋아하는 색깔 아니겠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은 우연인지 일부러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파란색. 아하.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것도 화제가 됐었고. 그런 것도 다 서로 배려해서 미리 준비할 거예요.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붉은색 넥타이를 잘 안 매시죠. 안 매는데 일부러 중국이 좋아하는 색 일부러 맨다. 그렇죠. 네. 그것도 그런 걸 예상하니까 중국 측에서는 또 파란색으로. 네.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양 정상의 입장 재확인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보복 철회를 요청을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좀 더 네.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예. 문재인 대통령이 교류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 철회를 요청한다는 것을 입장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평창 속보로 계속 나오니까 조금 이건 확인해 봐야 돼요. 네. 예. 평창 올림픽 즈음에 가지고 초청을 한 것으로 시진핑 주석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자라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조금씩 좀 비교해가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내놨습니다. 먼저 미국이나 영국 이런 쪽은요. 네, 굉장히 스펙트럼처럼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예. 일단 뉴욕 타임스가 7월 5일자 보도를 한 거 보면은 요약을 하자면 그래도 대화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트럼프는 위협 봉쇄 전략을 하고 있지만 유효 방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만큼 남은 옵션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대화 이거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도 핵 동결이 비핵화로 가는 중간 단계라는 입장인데 문제는 김정은이 핵 무기를 포기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예. 이런 보도를 냈고요. 반면에 파이낸셜 타임스 영국 언론이죠. 이 언론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 하지만 대화문은 열어놔야 된다. 그러니까는 ICBM 확보에 위험할 정도로 이제 북한이 근접을 했다는 점, 최상의 옵션은 세컨더리 제재를 포함해서 제재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협상과 대화의 문을 열어놔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반면에 미국의 좀 더 보수 신문이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 역시 7월 5일자인데요. 최상의 옵션은 북한 정권 교체다. 이런 입장을 사설에서 내놨습니다. 어이구 세네요. 그렇죠. 최상의 옵션은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한 포괄적인 전략이다. 미국은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방어를 구축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을. 같은 7월 5일자 다소 좀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뉴욕타임즈는 대화밖에 없다. 네. 다소 보수적인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 정권 교체다. 정말 네. 극과 극이로군요. 그렇죠. 네. 일본 언론의 반응은 어때요? 일본 언론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는 7월 5일자입니다. 역시 7월 5일이 이제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G20 같은 경우에 한미일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까지 정상들이 모두 모인 만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자세를 조율할 절호의 기회다.
한미일은 이제 분석,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포위망 구축을 노리하게 되고 외교의 지혜를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아사히 신문은 네. 한미일의 공조에 방점을 찍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니케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역시 5일자인데요. 이번에 북한이 우리가 왜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네. 이 미국과 협상이 목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 국위 선양, 뭐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것뿐만 아니라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은 그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면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읽힌다. 네. 이런 보도를 했고 요미우리 신문 역시 비슷한 분석을 해놨습니다. 역시 예. 5일자인데요. 평화협정 협상 등에 미국과 어떤 대등한 입장에서 임할 것을 노리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계속해서 ICBM을 실험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로 이렇게 쏘아가지고 이렇게 거의 직선으로 떨어지는 그 방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언급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방식은 이 낙하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의한 요격은 더 곤란하다. 어려워진다. 네. 네. 이런 분석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니케이 그리고 요미우리 두 언론은 미국과의 협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을 네. 내놨다는 거죠. 네, 그렇죠. 다음 중국 언론의 반응은요? 중국 언론 같은 경우에 이제 환구시보가 역시 7월 5일자에서 이번에 북한이 ICBM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륙간의 탄도 미사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기엔 이르다. 이런 분석을 한 전문가의 말을 그러니까 양청준 중국 미사일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아직 ICBM으로 보기 어렵다? 네. 미국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 중국은 아니다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5일자니까 바로 직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전문가 분석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미사일의 비행 고도가 8,000km 이상인 경우를 ICBM으로 분류한다. 근데 이제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화성 14호의 비행 고도가 2,300km이기 때문에 예. ICBM으로 보이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전문가들 또 분석들을 많이 해놨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리차오 랴오닝 사회과학원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서 현 상황에서 모든 핵 미사일 실험, 그다음에 군사 위협은 한반도 긴장 정세를 격화시킬 것이며 중국이 제안한 2개의 중단, 그러니까는 북한도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도 군사훈련을 중단해라.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는 거.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가장 건설적인 방안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외에도 다른 또 있는데 재경망 그러니까 그 인터넷망에서 장린구이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가 한 말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핵 개발을 북한이 지속을 하면서 대국 간의 갈등을 격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북한이 계속 이런 미사일 실험을 계속 할 것이다. 예. 이런 예상을 내놨고요. 비슷한 분석입니다. 그 글로벌 타임스, 그러니까 환구시보하고 같은 신문인데 이거는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신문인데요. 예. 역시 5일자 신문에서 진창희 연변대 국제정치연구소 소장 말을 인용을 해서 역시 비슷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서 예. 북한의 미사일은 더 큰 엔진을 달 경우에 미국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네요. 중국과 미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네. 그렇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중 간의 갈등 요인이죠.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언론은 대체적으로 당분간 북한이 이거 계속 지속하지 않겠는가 이런 분석을 좀 많이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특별한 미국 언론의 반응이 없습니까? 미국 언론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FTA를 비롯해서 재협상 얘기하는 거. 그 얘기를 많이 꺼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일까라는 그런 분석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네. 일본 아사히 신문이 4일자인가 재미있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안전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우리가 좀 가져오기 위한 어떤 그런 많은 설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거에 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 근데 대신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요구하겠다라는 그 반대급부로 그 FTA 제협상을 비롯해서 예. 그런 이야기들을 꺼냈다라고 하는 분석이 아사히 신문에서 내놨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근데 그 똑같은 얘기지만 그 FTA 제협상 문제에 있어서 미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LA 타임스도 그랬었고 대체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재정 적자, 뭐 무역 적자고 헷갈린 거 그거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번에 그 4일자인데요. 그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사이가 안 좋죠. 멋진 무역 전쟁이구만. 제목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시니컬한 조롱조의 어떤 그런 제목입니다. 누가 쓴 건데요? 그 폴 크룩만이라고 하는 이제 폴 크룩만 예, 유명한 경제학자죠. 네, 칼럼이거든요. 예. 제목이 Oh, what a lovely trade war 이렇게 돼 있어요. 멋진 무역 전쟁이구만. 예, 네. 좀 이렇게 약간 조롱한 듯한 이런 어떤 내용입니까? 뉘앙스인데, 그러니까는 이게 위험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무역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하. 근데 이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트럼프 자신이 국제무역에 무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국제무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네.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또 모르고 있다. 그게 더 심각하다. 예. 이렇게 하면서 예. 그러니까 자세한 이해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철강 관세 부과 이거는 자동차 산업과 같은 철강을 기초 소재로 하는 그러니까 그 자동차 산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단순히 이게 철강에 관세 부여하면 그냥 끝나는 거냐, 뭐 이런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국경세가 도입이 된다면은 국경세 보호를 받는 기업들은 이득이지만 해당 수입품을 소재로 사용하는 기업들은 타격이 입게 마련이다. 당연하죠. 네. 또 다른 문제는 미국이 국제 무역 그 원칙을 깨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도 보복이나 미국과 같이 원칙을 깨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 자세한 그 예를 들어가면서 분석을 해줬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철강에 관세 매기면 미국 철강 산업 보호하는 것 같지만 그거 이용하는 미국 자동차 산업은 또 힘들어진다. 그렇죠. 이런 걸 모르는 트럼프가 자기가 이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딱 모르고 있다는 게 더 문제다. 네. 폴 크룩만의 멋진 칼럼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블룸버그 통신이 3일자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대외 정책 그 발언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내용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꼭 우리나라와의 어떤 그런 재협상 문제뿐만 아니라 그 셔크 전 차관보와 다른 분석가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세계 정상들이 트럼프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트럼프에게 작은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 작은 선물? 네. 그러니까는 양보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작은 선물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주장을 해서 그러니까는 거 봐라 내가 협상 잘했다 이렇게 하게 해서 미국 국민들의 환심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런 취지로 해서 트럼프의 어떤 그런 대외 정책이 결국 국내 지지자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다. 이런 분석을 블룸버그 통신에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시니컬한 분석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트럼프하고 정상회교 하러 오는 외국 정상들이요. 뭔가 조금 양보하는 척 해라.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가지고 자기네 국민들한테 인기 얻고 거기 그냥 만족할 거다. 맞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비슷한 그 분석들이 나오기도 하는 걸 봤는데 외국에서도 이런 분석인 한마디로 말해서 잘 어르고 달래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 국제 무역이 뭔지도 잘 모른다. 그렇죠. 재밌습니다. 역시 미국 언론을 트럼프 대통령이 미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러네요. 이런 식의 보도들이 잇따르게 나오는 거 보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였습니다. 파란색으로. 네. 그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 양 정상의 그 입장 재확인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보복 철회를 요청을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교류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 철회를 요청한다는 것을 입장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평창 속보로 계속 나오니까 조금 이건 확인해 봐야 돼요. 평창
올림픽 즈음에 가지고 초청을 한 것으로 시진핑 주석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자라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조금씩 좀 비교해가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내놨습니다. 먼저 미국이나 영국 이런 쪽은요. 네, 굉장히 최상의 옵션은 북한 정권 교체다 이런 입장을 사설에서 내놨습니다. 아이고 세네요. 그렇죠. 최상의 옵션은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한 포괄적인 전략이다. 미국은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방어를 구축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을. 같은 7월 5일자 다소 좀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뉴욕타임즈는 대화밖에 없다. 네. 다소 보수적인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 정권 교체다. 정말 네. 극과 극이로군요. 그렇죠. 네. 일본 언론의 반응은 어때요? 일본 언론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는 7월 5일자입니다. 역시 7월 5일이 이제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G20 같은 경우에 한미일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까지 정상들이 모두 모인 만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자세를 조율할 절호의 기회다. 한미일은 이제 분석,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포위망 구축을 노력해야 되고 외교의 지혜를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아사히 신문은 네. 한미일의 공조에 방점을 찍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니케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일 다루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독일 가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외신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좀 간략히 정리해 보면요. 네, 지금 오늘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 같이 회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관련해서 이제 속보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몇 가지 좀 중요한 얘기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교라는 것이 왜 항상 하기 전에 현안이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매개로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핑퐁 외교라든가 무슨 팬더 외교라든가 이번에 독일 메르켈 총리하고 할 때 이제 팬더 외교다 해가지고 이제 팬더를 한 달 전에 중국이 선물했죠. 선물한 거.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매개로 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의 외교 인문학 외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문학 외교? 네.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저서 운명이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앞에 보면은 중국의 이제 명언집에 나오는 하나의 문구로 시작을 하는 대목이 있는데 장강후랑 후천랑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강이라는 것이 양쯔강 아니겠습니까? 예. 거대한 물이 이제 앞을 밀어내면은 뒤에 또 다른 물이 따라간다. 이 부분을 시진핑 주석이 언급을 하면서 그래요. 낯설지 않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중국 이민들에게 낯설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잘 풀어낸 것 같습니다. 넥타이도 화제가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붉은색, 중국 좋아하는 색깔 아니겠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은 우연인지 일부러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파란색. 아하.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것도 화제가 됐었고. 그런 것도 다 서로 배려해서 미리 준비할 거예요. 그렇죠. 예. 문희 대통령이 원래 붉은색 넥타이를 잘 안 매시죠. 안 매는데 일부러 중국이 좋아하는 색 일부러 맨다. 그렇죠. 네. 그것도 그런 걸 예상하니까 중국 측에서는 또 스펙트럼처럼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예. 일단 뉴욕타임스가 7월 5일자 보도를 한 거 보면은 요약을 하자면 그래도 대화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트럼프는 위협 봉쇄 전략을 하고 있지만 유효 방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만큼 남은 옵션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대화 이거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도 핵 동결이 비핵화로 가는 중간 단계라는 입장인데 문제는 김정은이 핵 무기를 포기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예. 이런 보도를 냈고요. 반면에 파이낸셜 타임스 영국 언론이죠. 이 언론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 하지만 대화문은 열어놔야 된다. 그러니까는 ICBM 확보에 위험할 정도로 이제 북한이 근접을 했다는 점, 최상의 옵션은 세컨더리 제재를 포함해서 제재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협상과 대화의 문을 열어놔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반면에 미국의 좀 더 보수 신문이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 역시 7월 5일자인데